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우연히 좋은 음식점을 발견했어.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만났지 뭐야.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까요? 며칠 전 저도 우연히도 모두를 언제나 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 제목만 봤는데 모두를 언제나 뭔가 여운이 있으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사랑 실천,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따뜻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밥 고프라는 사람인데요. 밥 고프, 밥 고파? 아니고요. 밥 고프. 이 사람은 3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로펌을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회복 중인 변호사 이렇게 칭했다고 해요. 이 책은 저자 자신 밥 고프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웃의 캐럴이라는 사람, 암에 걸린 캐럴이라는 사람과의 그 사랑 이야기, 물론 주님 안에서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책 속으로 가보실까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모두를 언제나, 밥 고프 지음, 김은지 옮김, 편행곳 korea.com. 캐럴이 우리 이웃이 된 지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는 했다. 우리의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늘 특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녀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그녀답지 않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의사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더군요. 내가 암에 걸렸대요. 그녀의 말을 듣자 전화선에 뭔가 달리기라도 한 듯 수화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캐럴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느껴졌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다. 캐럴, 내가 뭘 좀 가져갈게요. 물론 그녀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곧장 전자제품 매장으로 달려가 휴대용 무전기를 2개 샀다. 하나는 캐럴의 침대 옆에 두고 하나는 우리 집 안방 침대 옆에 두었다. 캐럴과 나는 무전기로만 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무전을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응답하라, 캐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전기는 지지직 거리는 소리를 냈다. 길고 긴 몇 초가 지난 후 무전기 너머에서 캐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 당신이에요?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나 말고 도대체 누구? 무전기로 대화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종이컵 2개를 실로 연결해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는 2사람 모두 9살짜리가 된다. 더 이상 암에 걸린 사람도 홀로 남겨진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없다. 우리 집과 캐럴의 집은 이제 나무 위에 오두막이 된 듯 했고 무전기는 종이컵 역할을 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캐럴과 나는 무전기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무전기로 암을 고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더욱 멋진 일이 일어났다. 캐럴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침착한 자신감과 다른 이에게도 전달되는 희망을 심어준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망과 용기 역시 똑같은 역할을 한다.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마치 감기처럼 번져 나간다.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감기인 셈이다. 캐럴은 암과 길고도 맹렬한 싸움을 시작했다. 암은 그녀의 몸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암을 방어하는 대신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나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녀를 데려다 준 적이 있다. 우리는 치료 의자 위에 나란히 앉아 많이 웃었다. 나는 가방에 알록달록한 작은 우산들을 가져갔는데 우산을 펼치고는 간호사에게 내 팔에도 링거를 꽂아달라고 부탁했다. 캐럴과 나는 하와이에 있는 수영장에 앉아 있다고 상상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현실 세계와 다르더라도 상관없다. 캐럴의 치료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여러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다. 치료 초반에는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다. 수술이 끝난 후 나는 회복실을 찾았다. 캐럴이 누운 침대를 둘러싼 커튼 아래로 복잡하게 엉킨 선들이 보였다. 나는 캐럴을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찾아가 무전기를 건넨 뒤 캐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그녀 몰래 옆 침대에 누웠다. 나는 몇 분간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내 친구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러고는 무전기를 켜고 속삭였다. 응답하라 캐럴! 무전기는 또다시 지지직 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니 캐럴이 누워있는 커튼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밥, 당신이에요? 우리는 둘 다 베개를 벤 채 흐르는 눈물 사이로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자칭 회복 중인 변호사 밥고프의 모두를 언제나에서 일부를 읽어봤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인 것 같아요. 물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암이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다라고 말할 순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한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행복한 상상도 하고 하하호호 웃으면 암 따위는 물러가지 않을까요? 몸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또는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우리 숲길을 맨발로 한번 걸어보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 다 튼튼해도 다 건강해도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저는 걸으러 나가려 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걸으실래요?
좋다.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잘 안 보여 여기서. 그러니까요. 여기. 빛. 나라 인력.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